안녕하십니까. 와이드 이슈 백지훈입니다. 지난 대선 광주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이 민선 8기 출범 초반에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광주시가 국가 지원형 복합 쇼핑몰 유치 구상안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식은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 그리고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배훈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 복합 쇼핑몰 그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의진 기자의 정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역 정책 과제, 강기정 광주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복합 쇼핑몰 유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취임 전 수차례 광주를 찾아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 시장도 취임 전 인수위 현안대책 TF의 최우선 과제로 복합 쇼핑몰 유치를 내건 데 이어 5+1 현안 과제로 채택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됐습니다. 실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현대백화점 그룹이 전방 일신방지 부지에 가칭 더 현대 광주를 입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2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신세계도 복합 쇼핑몰 건립 계획을 공식화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유통 공룡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양상이었는데 상황은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을 계획해야 한다는 제안이 논란의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국가 주도형에서 국가 지원형으로 명칭을 변경한 광주시는 관련 TF 구성과 함께 그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기는 건 대환영이고요. 대신 이제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도 또 추경호 부총리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국가 주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광주형 복합 쇼핑몰은 소상공인 지원과 트램 등 교통망 확충에 국비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넘버원 메타인 컴플렉스였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전무한 상황에서 내던져진 거액의 국비 앞에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고 내려온 여당 지도부마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복합 쇼핑몰 문제는 현장에서 지금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쇼핑몰을 국가 주도, 국가 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참여자치 21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복합 쇼핑몰 유치 활동을 벌여왔던 광주 시민회의마저도 비현실적이라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강 시장의 복합 쇼핑몰 건설안이 시민 편익과 공익성, 사회적 상생 방안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인지, 내용은 없고 선언만 있는 예산만 따오면 장땡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떤 지렛대 삼아서 예산이라는 것을 당장에 우리 예산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접근해 가는 거죠. 출발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점점 그림을 구체화시켜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지난달 안으로 사업 제안서 제출을 예고했던 전방 일신방지 개발 사업자는 현대 측의 계획 변경에 따라 제출 기한을 미뤘고 신세계는 설명의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차례 무산됐던 복합 쇼핑몰 유치 논의가 7년 만에 어렵게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섣부른 행정 속에 또다시 과제로 남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셨듯이 대형 유통 3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그냥 순간 다 멈춰버린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멈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순수하게 민간에서 지금 투자 계획을 한 부분에 대한 흐름을
좀 유도했더라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광주시에서 트램이라든지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플러스한 정부에 대한 투자를 좀 요구를 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정치적인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양면성의 성격을 띈 거죠. 말 그대로 그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실현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실현이 안 된다면 딱히 중앙 정부에 우리가 뭔가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양면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을.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국가 지원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국가 지원형이지 기업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국가 간섭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간섭형. 그렇죠. 그 기업이 어떤 특혜를 요구하지도 않지만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본인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9천억 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또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입점하는 강주의 복합 쇼핑몰에 입점하는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평판과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의 정책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민간 복합 쇼핑몰을 국가 지원형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버리니까 여기에서부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일이 꼬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분야는 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뭐 인허가 과정을 좀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들을 생각을 했을 것인데 갑자기 지금 9천억, 뭐 그중에 6천억은 뭐 수소 트램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국가 지원으로 9천억 원을 지원받아서 복합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 이후에 이것이 그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그 경영 판단에 의해서 뭔가 추진을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요. 또 뭐 세계적으로나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 외에 국가가 쇼핑몰 하나 짓는데 이런 그 거액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정무적 감각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계시던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의 정무적 감각을 지나치게 발휘하신 것 같아요. 그간 대통령 선거 기간에 강주에는 복합 쇼핑몰 하나도 없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우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복합 쇼핑몰 하나 지으려면 국가 예산, 국민 세금이 9천억 원이나 들어가야 되는 도시다. 이런 지탄을 받는 이런 강주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강주 시민의 시장의 대단한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하셨던 대로 9천억을 지어가지고 광주에다가 해주는 거. 광주 시민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광주 외 다른 모든 시도에서는 뭐지?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저도 많은 동의를 하고요. 일단 복합 쇼핑몰을 만드는 게 쟁점인 것이지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트램이라든지 교통시설은 약간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강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9천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꼭 해줘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되다 보니 주와 부가 좀 바뀐 개념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복합 쇼핑몰을 짓는 것이 목적인데 마치 트램이라든지 소상공인하고 상생하기 위한 예산 투자가 돼야지 광주시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시민들하고 지금 중앙정부에 줬던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그 국비가 들어가는 만큼 무조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 대선 공약으로 광주시에 복합문화 쇼핑몰을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시가 요구했던 9천억 예산과 그 내용 이외에 중앙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복합 쇼핑몰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잘 안 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요구한 걸 안 해주면 그럼 무엇을 해줄 거냐에 대한 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 쇼핑몰 문제라는 것이 되게 정치화되면서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내용처럼 가능성 여부가 되게 희박해지고 있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광주시의 전략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속담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2015년에 한번 그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9천억이라는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다가 또 그때 상황이 되나? 그런 우려가 사실 유통업체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지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유통업체들이 이제 복합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에게 뭐 문화나 쇼핑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편익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익이 되면 본인들의 이해관계에서 맞는 그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요. 갑자기 그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정치 쪽의 기류가 세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특히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들이 언제 중앙정부 눈치 보지 않고 사업했던 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여전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정치적 환경이나 기류 때문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좀 의지나 의욕 또는 광주시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광주시도 지금 민간에서 사업 제안서를 내놓으면 그걸 보고 다시 중앙정부에 요구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민간에서는 광주시의 포지션 때문에 이 적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가 약해진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컨셉이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그다음에 민간 업체들하고 그 내용을 합의한 상태에서 뭔가 중앙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너무 우선순위를 좀 달리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복합 쇼핑몰의 그림하고 지금 광주시가 내놓은 그림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게 된 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2015년과 2017년에 복합 쇼핑몰이 한 차례 무산되었던 그런 아쉬움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산되었던 당시에는 또 우리 시민들께서 복합 쇼핑몰이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였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복합 쇼핑몰이 많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이 쇼핑을 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체험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전국에 심지어 창원도 이제 그 민주당이 시장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창원에서도 시장이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더란 얘기죠, 결국은. 그런데 왜 강주에는 이게 못 들어서느냐.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문제의식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못 들어오는 그 원인과 배경에는 일당 독점이라고 하는 정치 지배 구조가 있다. 그리고 기득권들이 외부 자본의 유입을 막는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무슨 식자재 마트랄지 이런 중대형화된 이런 자본들이 또 토호 세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득권 정치 세력과 토호 세력이 연합해서 외부의 자본의 유입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풍토가 복합 쇼핑, 그 흔한 복합 쇼핑몰 하나도 광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출발을 해서 이 유치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우리 이런 광주 시민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요구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복합 쇼핑몰 하나 지어달라.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된다. 시장 친화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 기득권 독점 구조를 깨야 된다. 외부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와야 된다.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요구를 집약적으로 담아낸 것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인 것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큰 그림이 아니고요. 이것이 기본 철학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송정 매일시장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이 왜 강주에만 없느냐? 응? 그럼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또는 여당과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기득권 세력의 어떤 토호 세력들 간의 카르텔을 깨겠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유명한 기업들, 대자본들이 물밀듯이 강주에 들어오도록 그런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국정과제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국정과제가 어떻게 해서 복합 쇼핑몰 하나 딱 지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시발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 이것 자체만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광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리고 복합 쇼핑몰은 누가 보더라도 민간 기업이 본인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누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고 국가에서 해라 말아라 합니까? 지금 우리 강주에 필요한 것은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막잖아요. 못 들어오게 밀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또는 이익 집단들의 그런 기득권. 바로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내는 것이 지금 이 복합 쇼핑몰로 집약된 광주 시민들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천억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9천억 중에 보니까 상생하고 연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상생이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의 광역 유통센터. 그 연결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소 트램인데 6천억이에요. 대표님께서는 그 상생 부분에서 있는 3천억, 뭐 네. 다양한 유통 관련한 센터 짓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생 부분의 생산자와 소상공인 소비자를 선순환하는 네. 이런 광역 통합 유통센터가 이제 3천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6천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업에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 E의 환경적인 부분, E의 관계자들하고 대응, 그다음에 S의 사회적인 부분, 이제 경쟁자들하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협력을 해야 될 기업에게도 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상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복합 쇼핑몰 유치에 정부 요구안에 대한 부분을 9천억짜리를 2개를 끼워놨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입장에서 권성동 전 그 원내대표가 하는 말처럼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광주시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이 안 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트램 하나를 놓으려면 전체적인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트램을 선도적으로 검토했던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램에 대한 경제성이 없다라 그래서 트램을 수정하거나 다른 대안 교통 체제를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트램이라고 하는 교통 체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폐기 수준이나 전면적인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에 다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유지를 해야 될 그런 교통시설이 아무 생각 없이 떠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중앙정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시에서는 트램도 한 가지 대안이고 다른 뭐 방향도 모색해 보겠다고 하지만 지금 민선 8기 광주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본인이 5+1에 대한 그 공약으로 지금 복합 문화 쇼핑몰을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복합 쇼핑몰만 단순하게 건설하는 게 아니고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그 이외의 것들 부수적인 시설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번 요구서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선자로서의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시대와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근본적인 목표 의식 없이 좀 접근해서 좀 초반에 정무적인 판단에 큰 실수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좀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물류 통합 플랫폼을 짓는데 3천억을 쓰겠다. 근데 도대체 스마트 물류 통합 플랫폼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는 이런 데다가 3천억을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그 수소 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자체로 논란거리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타 지역에서 검증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이런 설익은 정책들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거기다 또 복합 쇼핑몰을 갖다가 붙이고 이건 복합 쇼핑몰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떨어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데다가 돈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거죠. 또 수소트랙 마치 우리 광주 시민들의 생활을 진정으로 개선시킬지 확인되지도 않은 데다가 국가 예산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지금 예산 형편이 그렇게 한가롭나요? 지금 광주 지하철 2호선 땅 파고 있고 교통이 다 차단되어 있어서 시민들 얼마나 불편함이 큽니까? 그런데 엊그제 인수위에서 이 광주 지하철 2호선이 3, 4년 늦어질 수 있다. 이것을 전직 시장이 숨겼다. 이런 식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광주 시민의 불편이 3년, 4년간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반드시 조기에 완공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예산을 따와야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그냥 질러만 놓고 따오면 장땡이다. 이건 무슨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광주 시민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일정 정도 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공약으로 가면서 중앙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도 그 강기정 후보가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그 설립에 대해서 공약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특히 정치 쪽에서 표를 얻어가신 분들께서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광주 시민들을 우롱한 것과 진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2년 후에 있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동일한 주제가 쟁점화되거나 이래서 지금 2차적인 그 광주 시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는 좀 염려가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 쉽게 그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의 욕구 이것을 정치 쪽의 공간으로 넘겨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투표가 끝나면 아무런 책임 없이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복합문화 쇼핑몰을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 중앙 정부는 2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생각나냐면 아시아 문화전당을 지을 때 저희가 많이 저희 내부에서 많이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는 거를 당시에 문광부에서는 그래요. 저희는 광주시가 협의해서 하시면 그 다음부터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지금 전당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도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어찌 보면 그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좀 우려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그 전에 정치적인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복합 쇼핑몰은 이름만 복합 쇼핑몰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뒤에 선거가 있는데 총선 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는 되게 합니다. 총선 갈까요,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또 2년 후에 총선에서 이 복합 쇼핑몰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저는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의 그 지원과 입장이 지금 되게 불명확한데 이 상태가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지금 내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선 공약과 그다음에 집안 문제로 인해서 광주의 이런 공약이나 광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테이블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집권 여당의 그 당 내부의 문제가 조속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대선 공약이 거의 의미 없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주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있을 이제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제시하면서 표를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정치 쪽에서 해준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또
그분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투표를 어느 정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되게 염려스럽고 그다음 민간이 자연스럽게 광주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정치적인 부분을 첫 번째 해결 과제로 놓고 그 이후에 민간을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에 그 시대하고 현재하고는 좀 많이 다른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그 개념 정립을 광주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찬성하는 입장, 그다음에 또 반대하는 단체, 그다음에 다른 시민 단체들도 단순하게 이걸 찬성 반대하자는 입장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오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냐 그 지점에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문턱도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쪽에서 민간 부분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득표를 하기 쉬운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민주당이나 우리 집권 여당에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국민의힘도 좀 비판하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9천억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걸 해주려고 뭔가를 좀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계속 지켜만 보자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합 쇼핑몰 유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국가가 주도해서 복합 쇼핑몰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아주 유치한 행정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국가 복합 쇼핑몰에다 갖다 붙여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을 지원해줄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중앙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광주와 전남지방에 예산을 좀 내려 보내주고 싶은데 시와 도에서 그 예산 지원안을 써서 올려준 것이 너무나 유치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뒤처지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더라. 이것이 당시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의 증언이란 말이죠. 지금 강기정 시장 체제하에서 광주시가 또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이 필요로 되면 정말 현명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호남 차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지 복합 쇼핑몰에다 이걸 왜 갖다 붙입니까? 국가 복합 쇼핑몰이 이건 무슨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무슨 구경 쇼핑몰도 아니고요. 그런 거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대표님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작은 애들가 인허가만 잘해주시고 어디다가 할지만 좀 알려주시면 우리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한 걸 이상한 이야기가 막 플러스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뭐 현대나 신세계 그리고 롯데까지 유통 3사가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꼭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럼 도대체 현대 같은 경우는 전남방직 그 자리에다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신세계는 지난번 2015년에 했던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롯데도 위치가 있고 그럴 텐데 규모도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보도된 바에 의지해서밖에 저도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더 현대 광주를 전남 일신방직 그 임동 부지에다 이제 짓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 장애가 좀 있습니다. 우리 가장 빠르게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전남 일신방직이고 또 더현대 서울이 그 대단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더현대 서울보다 더 큰 규모로 광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환호하고 뭐 흥분하는 이런 상태인데요. 지난 뭡니까 전남 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 대책위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거의 다 망라되어 있던데요. 우리 조선익 대표님 단체도 거기에 들어와 계신 것 같던데 최근에 이런 단체들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반대하면서 그 보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당시에 TFT가 총 광주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 있는 27개소 폐 공장 건물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개를 보존하기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 14개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더현대 서울보다 더 큰 규모로
복합 쇼핑몰을 지을 수 있을지 사실 이것도 넘어야 할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시에서 잘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 폐공장을 보존하는 쪽이 아니라 더현대에서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부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공공용지라는 것이 적당하게 필요하잖아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이 부분을 보존해 나가면서 최대한 기업이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강주시에서 지금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해주면서 그 기업은 그 부지를 개발을 하면 좀 그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또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이익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이익들을 어떻게 광주시 시민들과 공유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오히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교통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업에게 무조건 이걸 막 특혜를 주듯이 몰아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기업들이 광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교통 유발 분담금을 부담하고 적절하게 부담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일 것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는 입장이 다른데요. 일단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보존 문제는 타 지역을 보더라도 특히 전주 같은 경우도 그 방직 그 공장에 대한 그 개발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는 공론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까지 해서 시민들이 그 부지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보존 원칙 플러스 개발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도 그 전남 일시 방직이 단순히 폐공장이 아니고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문화나 경제가 다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근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행정지였기 때문에 그쪽에 문화권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문화적 역량이나 파워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대에 갖고 있는 우리 문화시설을 보존하고 유치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그걸 같이 결합시킴으로써 역사도 보존하고 민간의 수익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갖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성을 보존을 해야지 그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이익 창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광주를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현대 문화시설의 경험까지 할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현대에서도 본인들이 입장을 할 때 전남 일신방지에 대한 개발 보존 그다음에 단순하게 개발 보존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보고 느끼고 그걸 활용을 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간 역사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살리면서 해야 된다는 네, 그 광주 같은 말씀이신 거죠? 경우에는 지금 역사 문화적인 공간이 있죠. 양림로 같은 경우도. 다만 사람이 많이 안 가는 거죠. 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은 아주 예전의 방식인 거고요. 그걸 보존함으로써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 가면 재미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자체보다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도 그 부분을 보존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재밌는 콘텐츠라든지 이용 콘텐츠를 넣으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민단체나 민간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할 때만 다른 지역과 다른 특색 있는 복합 문화 쇼핑몰이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와보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배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광주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국가 주도형이나 국가 지원형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업들은 서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 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허가해 주겠다. 그리고 광주 시민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복합 쇼핑몰이 지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큰 난관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민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광주에서는 70% 이상의 시민들이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공론화 단계를 건너뛰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법적인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하겠다. 환영한다. 국가 지원이 아니라 환영하니 와서 투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공이 던져진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은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의 공감대 속에 기대가 높습니다. 꼬여버린 상황을 풀어낼 광주시의 유연한 행정과 정치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